안녕하세요. 덕원TV입니다. 오늘은 브루셀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한 3,000명 정도의 사람이 브루셀라증에 한 번에 걸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중국 쪽에서는. 어, 그 브루셀라증이 그래서 상식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브루셀라증이라는 것은 가축에서 생기는 일종의 전염병이고요. 말 그대로 브루셀라라는 균이 소, 돼지, 양, 개 등에서 이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입니다. 증상은 어떤 게 있냐면 가축의 경우 전염성 유산이나 유양 감소, 체중 감소, 불임 등을 일으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농가에서 소랑 돼지를 키운다는 이유는 개체수를 많이 늘려서 이걸 팔아서 고기로 쓰든 아니면 그 자체를 쓰든 돈을 벌든 어쨌든 개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브루셀라증에 걸리면 유산이나 불임 때문에 제대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농가에서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병이고요. 브루셀라증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인수공통 감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인수공통 감염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말 그대로 사람인, 동물수,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은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올 수 있는 감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원래 박쥐에게 이렇게 있는 바이러스인데 그게 사람에게 옮겨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겠죠. 동물을 많이 만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수의사라던가 농장에 일하는 농부라던가 이런 사람한테 많이 생기고요. 예방법으로는 동물들에게 그 브루셀라증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요거를 맞추는 걸로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브루셀라증 예방 백신 이런 걸 맞추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한테 옮기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사람과 동물에서의 증상이 다릅니다. 이게 인수공통감염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요. 코로나도 박쥐에서 보이는 거랑 사람에서 보이는 증상들이 다르죠. 조금 살펴보면 그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루셀라증은 그 동물에서 어떻게 사람으로 옮기냐 그러면 경피 감염이라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에 의해서 유제품 등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경피 감염이라는 것은 감염된 동물의 혈액, 대소변, 태방 등에 의해 감염이 되는데 그거를 만진 사람의 피부가 손상된 부위로 들어오는 경우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의사나 농가의 농민들이 걸리죠. 잠복기는 보통 1에서 2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에 의해서 되는 건 유제품 같은 경우에 그냥 젖소에 젖을 따서 이거를 후처리, 살균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신다면 브루셀라증에 또한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 브루셀라증은 동물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동물은 보통 유산이나 불임이 있다 그랬죠? 사람의 브루셀라증은 발열이 특징적입니다. 근데 이 발열이 워낙 다양하게 보여요. 급성 또는 만성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일 수도 있고, 간헐적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발열만 생긴 것으로 브루셀라증을 의심하기 쉽진 않고요. 보통 우한, 발한, 몸살, 두통 같은 이런 몸살감기 증상들을 전부 다 나타내고요. 또 특히나 간이나 비장의 환원성 병변을 혈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장기를 망가뜨리겠죠.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고 특별하게 약으로 차도가 없고 만성적으로 증상이 갈 때 브루셀라증을 의심해보고 그게 이제 수의사라던가 농가에서 일하는 농민이라던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브루셀라증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때는 수년씩 증세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진단은 이제 균배양 검사가 확진 검사인데 원래 다른 질환 같은 경우에도 균배양 검사가 확진 검사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균배양 검사는 한 2,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항체 검사를 먼저 신속 항체 검사나 이런 거 항원 항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브루셀라증은 베리에이션이 많아가지고 이 항체 검사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균배양 검사를 하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병역요법으로 이제 투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리팜피신이나 스트레토마이신 중에 한 종을 선택하고 그리고 독시사이클린 한 종을 선택해서 두 종을 같이 병역 투입하게 되는데요. 항생제를 병역 투입하는 이유는
항생제마다 이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타겟층이 나눠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그럼 양성균, 뭐 어떤 거는 그럼 음성균, 그리고 어떤 항생제들은 특정한 병원체만 또 죽이는 항생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가지만 썼을 때는 스펙트럼이 크지 않아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에 좀 더 넓은 부위의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겠죠. 항생제랑은 좀 다른데 뭐 결핵을 치료한다던가 에이즈를 치료할 때도 칵테일 요법이라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여러 개 쓴다던가 면역 억제제를 쓴다던가 이제 다양하게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망률은 한 2%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치료를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사망률이고 주로 심내막염이라 그래서 심장 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피간염이랑 유제품으로 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제품 섭취 시에는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살균 가공된 후처치된 제품을 섭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 적축물을 취급하시는 뭐 수의사라던가 농가의 농부 같은 경우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호 안경을 낀다던가 장갑을 낀다던가 보호복을 착용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여담으로 수의사 같은 경우에 브루셀라증 항체가 거의 100%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세가 심하지만 않으면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완치율이 꽤 괜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아야 되는데 중국처럼 한 3,000명 정도 대단위로 이제 번지게 되면 이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미리미리 알아서 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앞으로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인수 공통 감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들 생길 것 같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원래 이게 원숭이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예전에 없었던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늘어나고 아니면 세균성 질환이라던가 세계가 뭐 다양화되면서 그 왕래도 잦아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질병들이 다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